그러면은 네. 고교 선택으로.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슈는 고교 선택인데요.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참고로만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인터뷰의 하이라이트. 네. 대치동 인근 지역에 대치동 안에 있는 몇 개 고등학교의 특성들 선생님이 이제 쫙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남학교, 여학교, 그다음에 공학 이렇게 갈 거거든요. 네네. 제일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보통 이제 학생 수가 제일 많으면 휘문 수명이죠. 휘문부터 얘기를 하자면 학생 수가 가장 많고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기간입니다. 기간이라서 이제 어머니들 입학 설명회 이미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1, 2차에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가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가장 대치동스럽게 결과를 보여주죠. 입학 설명회 가보면 네, 의대부터 서울대 스카이까지 엄청난 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라는 걸 휘문고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게 재수생이 많다, 삼수생이 많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재학생도 많이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역적인 휘문고가 가지고 있는 그 고등학교의 지역적인 위치적인 특색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상위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1등급부터 순서대로 자른다고 했을 때 등급 간의 성적 단위가 굉장히 촘촘한 남학교입니다. 근데 밑으로 나가면 이거는 이제 여학교 남학교의 차이가 되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등급 밑으로 가면 널널해집니다. 남학교답게. 남학교는 어쨌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조금 널널해지는 특성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선이에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4, 5 뭐 이전 등급으로 그렇게 얘기를. 4, 5가 생각보다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어머니들 상담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4, 5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되게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탁하면 5등급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4등급만 돼도 30%이 뒷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얘기해요. 네, 맞아요. 현재 기준으로. 5등급제가 아니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겪어보지 않으신 어머니들은 되게 혹한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못하는 애들은 아닙니다. 맞아요. 되게 못하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밑으로만 하더라도 네, 꽤 많은 아이들이 밑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 오히려 그쪽 성적대의 학생이라면 좋은 분위기, 면학 분위기 안에서 네, 네. 공부를 해볼 법만 한 거죠. 이 분위기라는 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분위기라는 거는 그냥 공부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남학교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뭐도 얘기하냐면 내 친구가 학원을 얼마나 다니느냐,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느냐를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배울 수 있다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휘문고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수능으로 한 판 더 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능으로 한 판 더 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친구들,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은 학교가 휘문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조금 공부 덜하는 친구들 같은 건 배우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학교 분위기를 얘기하면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 어머니들이 계세요. 학교 분위기는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 분위기는요, 10명이자냐, 9명이자냐,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학교 또 해봐야겠죠? 네, 숙명여고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요. 여학교 중에서 제일 많은 거. 네, 네, 많죠. 숙명여고가 학생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숙명여고는 최근 들어서는 여학생들이 좀 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피하는 네, 전략적으로 피하는 거고 성향상 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상위권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여학생 특유의 경쟁에서 어려운 이제 심적인 피로도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들도 은근히 생기고요. 그런 학생들이 택한 학교는 어디예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학교가 중대부고일 때가 많아요. 중대에서 네, 중대부고로. 좀 특이한데 이 왜 그러냐면 중대부고는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부드러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학생들이나 특히 남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얘기긴 서로 한데 잘 보이고 싶어서. 그것도 있고 이렇게 대하는 선생님들의 강도도 조금 틀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학교나 여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좀 다들 한 가지의 성별이 모여 있다 보니까 드센 느낌이 있다면 공학의 선생님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동시에 다루니까 특유의 부드러움이 조금 존재를 하셔서 이제
말 그대로 유하다. 물론 뭐 다 그렇다. 경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심적으로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더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숙명이 아니고 네. 다른 여학교에서도 피로도를 느끼는 학생이라면 다 중대부고를 네, 선택하는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그냥 단순히 성적의 피로도다. 그러면은 이제 굳이 중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여고도 있고 은광도 있고 특히나 대치동에는 좋은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일반고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늘어나긴 하지만 단순히 그 성별에서 오는 피로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남녀공학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숙명은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이 성적의 피로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물론 어려울 때도 어려울 일인데 전반적으로 아주 어렵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수학으로 봤을 때는 한 개 틀리면 잘못하면 등급이 주르르 내려갈 정도로 네, 난이도가 좀 낮게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등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분도 있는 게 숙명입니다. 여학생들만 있으니까 내신 경쟁에 대해서 여학생들의 특징이 실수가 좀 적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피움만 보더라도 덜렁대는 남학생들은 이제 한 개씩 틀려주거든요. 요 정도의 차이가 이제 성별에서 오는 차이가 됩니다. 네.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숙명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진선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진선은 숙명보다는 그 학생 수는 조금 적지만 아무래도 많다면은 300명 이상? 350명 정도일 겁니다. 숙명은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올해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1학년이 된 학생 수와 가장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성 같은 경우는 저도 표를 봐야지 명확하겠지만 기억나는 거로는 300명 중반 될 겁니다. 그것도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학생 수로 봤을 때 각 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를 평균으로 잡았을 때 가장 많은 동네가 대치동입니다. 타 지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송파권에서는, 그러니까 송파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모든 고등학교를 통틀어도 한 학년에 400명이 넘어가는 학교가 한 학교 나옵니다. 근데 대치동은 이미 세 학교가 넘어가니까. 휘문, 숙명? 네, 휘문, 숙명, 그 다음에 좀 위로 올라가면 세화도 있고, 뭐 여러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 서초로 이렇게 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다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등급으로는 유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그만큼 유명한 학군지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고, 어쨌든 조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진선으로 가면, 진선은 수학 시험이 약간 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어렵기로 조금 얘기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과적 능력치가 좀 뛰어난 여학생이 선택을 좀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의대 비율만 보더라도 진선은 네, 이과 상위권이 많다는 느낌을 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과 쪽으로 승부를 볼 만한 친구들이 진선으로 많이 가겠죠. 네. 숙명이 아니라 진선. 네, 진선으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숙명만큼이나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적다고 표현할 수가 전혀 없어서 진선도 입시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숙명만큼 좋은 입시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이제 학교 설명이나 이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서 대입 실적을 보고 학교 선택을 많이 하는데,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전체 학생 수와 입학한 아이들의 비율을 보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실제 합격률이니까. 네. 그걸 비교했을 때도 진선은 절대 뒤지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숙명 진선으로 다 몰려갔죠. 그 입시 실적을 보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이후가 되면서는 지금 이제 내신이 점점 강조되는 분위기와 함께 여학생들은 조금 상위권이 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부러 아까 같은 학생들, 아까 잠깐도 언급된 학생들이 숙명 진선을 피해서 이제 경기여고나 중대부고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하게 퍼지죠. 근데 여전히 남학생들은 약간 이제 좋은 학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너무 말씀이 명료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 되게 명쾌하시고요. 좀 더 명확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니, 명확하지 않은 걸 지금 최대한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중동 갈까요? 네, 그 다음 중동은 이제 대치동에서 남학교로 뽑을 때 이제 휘문 중동 두 학교를 굉장히 명문고로 많이 뽑죠. 뭐 역사 전통도 오래된 학교임에도 두 학교 다 그렇기도 하고, 입시 실적 또한 마찬가지인데 성향이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 휘문은 가장 대치동스럽게 절대정시파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면, 중동은 이미 학교 슬로건부터 이제 성적이 낮은 애도 끝까지 챙기는 학생이, 설명회 가보시면 압니다. 챙기는 학생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학생을 교육하고 좀 챙기는 느낌이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 진학 지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학교 설명회도 보면 우리 학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갔어요가 아니고 등급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학교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요 등급 범위 내에서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뭐 논술을 사용해서 저 등급 아래에 있는 애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정도로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교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낮은 친구들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느낌을 내주는 학교예요. 학생 수로 보자면 이제 휘문보다는 적습니다. 휘문보다는 적고 37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적긴 하지만 많이 선호하는 학교고 광역단위 자사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도 휘문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하는 문과 학생이라면 선택을 해서 관리를 받으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죠. 휘문하고 중동은 네. 차이가 되게 이렇게 좀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역적 차이도 큽니다. 휘문은 이제 대치동이 이제 메인권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동은 그래도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교의 성향적이나 그러다 보니 모이는 학생들의 분위기도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가 이제 포인트로 잡고 진학 지도를 하는 부분도 다른 것 같고요. 네. 각각이 강점이 될 만한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치동에서 더 선호하는 학교로 봤을 때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단대부고가 나옵니다. 네. 이제 대치동만큼 자사고와 일반고의 간극이 적은 동네는 없을 거예요. 워낙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흩어지면서 가다 보니까 단대부고 또한 지역적으로 대치동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남학생이 참 많이 갑니다. 네. 단대부고가 그만큼 일시 실적도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상위권이 엄청나게 탄탄합니다. 여기도 한 350명 정도. 네, 그 정도가 되고요. 단대부고 같은 경우의 장점은 하위권이 올라갈 만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왜 제가 그 성적이 상위권이 탄탄하고 밑으로 갈수록 등급 간의 격차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 특히 남학교에는 그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을 거치지 않는 학교입니다. 휘문하고 중동은 일단 그래도 1차 선발을 하는 학교잖아요. 물론 이제 좀 쉬운 면접과 네, 쉬운 자소서 전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발을 하는 학교고 단대부고는 선발 자체를 안 하는 학교다 보니까 밑부분 즉 하위권의 등급 간의 범위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즉 공부 못하는 남학생일 경우에 성적 올리는 느낌을 딴 학교보다는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권 학교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중동 휘문 뭐 많죠. 중산 단대 뭐 이런 식의 대치동의 메인권 학교들이 많은데 그 학교들 중에서 중동 휘문을 제외하고 밑에서 올라간다면 단대부고는 굉장히 인기도 좋고 잘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은 그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교가 단대부고입니다. 네. 요것도 한 5등급 정도 잡은. 네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들도 그렇게 올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확실히 할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딱 숫자로 얘기를 하자면 5에서 3 가기가 그나마 용이하다. 5에서 3보다는 6에서 5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위권을 대치동에서 상위권 위주로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위권은 30명이고 중하위가 70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포인트를 잡아본 겁니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면서 선택할 수 있다. 성적도 올릴 수 있다. 단대도 까딱하면 금방 5등급. 네, 까딱하면 그건 모든 학교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보이는 학교가 숙명인 거고 남학교고 대치동이 이제 소위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3대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남학교 3대장, 휘문, 중동, 단대인데 이 학교들은 상위권에서 이제 3등급 내의 경쟁은 까딱 잘못하면 등급이 바뀝니다. 이 3등급 내의 경쟁이라는 건 지금 현재 등급이고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면 1, 2등급 간의 경쟁이 될 겁니다. 네. 다음 학교는 남학교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중산으로 한번 가보면 중동하고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근거리에 있는 학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이름도 비슷하고 중동보다 미친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아닙니다. 큰 코 다치는 거. 네, 중산도 상위권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중산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학교인데 수학시험이 진성과 더불어 대치동에서 좀 어려운 유형이 많이 나오는 학교로 평가를 받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과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선택을 해서 가는 학교고요. 특히나 남학교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의 상위권 치열함을 피하는 아이들이 요새는 중산도 갑니다. 상위권이 조금 옅어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중동보다는 조금 옅으니까 간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동이 그렇다고 많이 옅어진다가 아니고 중산의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을 선택하던 친구들이 상위권 친구들이 중동이 치열하니까 일부러 지금 내신이 강조되는 시점이니 중산으로 빠져나가서 중산을 쓴다.
라고 하면 보통 어머니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중동이 내신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해지고 중산이 치열해지겠네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동은 똑같고 중산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치열해지는 학교가 두 개가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기 학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좀 보여지는 게 입시 실적 최근 거 아마 찾아보시면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딱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산도 학교적으로 입시 설명에도 일반 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대학을 보내는데 진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실적을 냈기 때문에 선택을 맞아요. 받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실적이잖아요.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이제, 그럼 그 학교 가서 관리 받으면서 뭐 내신이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럼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으로 대학 가면 되는 거니,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무조건 휘문 중동 단대가 거기로 다 몰려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이 먼 데를 갈 필요 있어야 대한 선택도 이제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전략적으로 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 중에서 괜찮은 데를 선택하면서 이제 중산이 또 부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상담할 때 굳이 멀다면 가까운 데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수학이 어려운 거는 네. 고성적대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솔직히 수학이 어렵다라는 건 뭐 전반적으로 평균이 낮아지는 거지 상대평가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상위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밑에서는 뭐 이게 어려우나 쉬우나 비슷비슷하게 되겠죠. 단지 이제 성적을 올린다 생각을 했을 때 공부 양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다라는 색깔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단대랑 비교했을 때 네네. 이 6등급 그래서 네네. 올라가기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단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단대랑 중산의 차이점은 이제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모여있냐. 지역적인 차이거든요, 이거는. 지역적인 차이라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학생 수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수도 비슷하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휘문 얘기하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휘문이 아마 편제표가 다들 발표가 됐고 가안에 대한 편제표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내년에 딱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게 얼마나 더 수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수정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휘문 같은 경우는 수학이 확통이 한 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2학년 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조금 휘문을 선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 선택에 있어서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 고려할 때 그것까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3학년 1학기인데 3학년 1학기로 요번에 바뀌면서 다 어차피 수능 과목이니까 1학기를 넣어놨는데 2학년 1학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수랑 같이 하는 걸로 넣어놨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과 편향의 학교고 수능 위주의 학교다 보니까 3학년 때 시간을 버는 용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차피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은 그 정도 소화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넣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중대부고로 가게 되면 중대부고는 남녀에 대한 차이가 조금 명확할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잘 선택을 안 합니다. 일지망을 쓸 때 선택을 안 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여학생 입장에서는 순위권 내에 들어있는 학교죠. 학교를 선택을 할 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이제 남녀공학이라고 안 보낸다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이 신경 쓰시는데 네, 남학교 여학교 가도 사귈 애들은 다 사깁니다. 남녀공학이라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귄다. 네, 네. 그렇죠. 그 분위기인 겁니다. 조금 유한 분위기가 있는 학교니까 너무 거친 남학생들이 싫고 그런 분위기가 싫은 남학생이 또 선택해서 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렇게 보기도 했고 어쨌든 중대부고는 그러니까 남학생은 성적들이 좀 낮은 학생들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조금 성실한 남학생일 경우는 선생님 눈에 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적은 조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학지도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제가 좀 있는데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 누가 봐도 모범생인 성실한 친구입니다. 이 성실한 친구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공부 방법이 약간 잘못됐거나 아직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 미리 안 해놔서 성적이 더 계속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계속 그걸 채워 나가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남학생일 경우에. 근데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그런 성향이 보이는 학생이라면 그만큼 쉽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남학생이라면. 그렇게 되는 학교고 중대부고 또한 진학지도에 굉장히 열심인 학교예요. 최근 들어서 그거가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여학생, 남학생을 통틀어서 조금씩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경기여고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올해 경기가 400일 겁니다. 네, 경기여고가 400일 텐데 경기여고의 가장 큰 장점은 문과 학생들이 대치동에서 가장 많은 학교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교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보통 그러니까 6대4, 5대5 정도로 문이과의 비율을 얘기하는 학교인데 5대5만 보더라도 그럼 200, 200이 나오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등급에 있어서 문과 쪽일 때 항상 대치동은 문과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학생 수가 적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피해 갈 수 있는 학교가 경기여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거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과를 원하는 학생이고 여학생이다 생각했을 때는 크게 좀 고려할 수 있는 학교일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숙명진서보다 이과 편향이 약간 더 적은 느낌의 학교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숙명진서까지의 거리 부분이 문제가 될 때는 가까운 경기여고는 또 경기여고 중대부고는 여학생들 입장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경기여고 또한 공립이라고 해서 입시 실적을 발표를 안 합니다. 경기여고가. 공립이다 보니까 사립직은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우리 학교가 대학을 얼마나 갔어요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나 설명회를 통해서 전부 다 발표를 하는데 공립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으나 각 학원들에서 집계하는 자료에 따르면 절대 못지않은 대치동의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여고는 문과 쪽일 때 선택 가능성이 높다. 대신 경기여고는 이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어, 영어가 어려운 걸로 조금 유명한 학교입니다. 학교 시험이, 네네. 확실한 문과 강자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뭐 이과 선택이든 뭐 문과 선택을 떠나서 국어, 영어가 조금 약점으로 작용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경기여고는 조금은, 네. 제 1순위는 아닐 수도 있는 학교기는 합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신 공부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국어가 어렵다는 게 제일 무섭네요. 영어보다도 국어가 네, 무서워요. 네. 그래서 국어, 영어가 어렵다? 즉 문과 느낌이 되게 강해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많다는 거와 문과 쪽 장점을 이용하는 게 경기여고의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 은광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양재 쪽 친구들도 대치동을 학원을 워낙에 많이 넘어와서 다니고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은광은 대치권만큼 입시 실적이 좋습니다. 학생 수는 조금 적어요. 학생 수는 조금 적을진 모르나 어쨌든 은광여고는 대치동 학교들만큼 대치동 일반고만큼 입시 실적이 나오고 그러므로 대치동에서도 선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멀다면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멀다면 굳이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치동으로 학원을 넘어오는 이제 은광여고 주변 쪽, 이제 강남에 좀 더 가까운 쪽이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학원 쪽을 대치동을 이용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찾는 학생이라면 은광여고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은광여고는 대치동이 좀 벗어나긴 하나 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고 특히나 입시 실적 발표하고 프로그램 발표 많이 하거든요. 보면 못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은광여고는 보통 대치권 학교로 편입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럼 이제 요 안에서 네. 정시형, 수시형을 좀 나눠본다면 아무래도 정시형 학교들은 네. 인기 있는 학교들이 정시형입니다. 휘문, 중동, 단대, 그러니까 중동도 포함시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입시 실적으로 봤을 때 좋은 학교를 수능으로 가는 비율로 그냥 결과적인 비율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휘문, 중동, 단대. 그 다음에 여학교는 숙명진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내 내신 경쟁력을 가지고 수능을 봤을 때 수능 성적이 당연히 더 높게 나오니까 수능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정시가 좋다고 하니까 분위기로 흘러간다가 아니고요. 객관적 지표로 인해서 또는 학생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시를 선택해서 이 동네에 그 정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 학교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구획을 지어주시려고 네, 네. 특징을 막 잡아주시는 네.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많이 진학 지도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한 가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뭐냐면 학생들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워낙에 아이들의 성향도 다르고 공부해왔던 방향성도 다 다르고
그리고 얼마나 해왔는지도 다 다르죠. 솔직히 뭐 대치동에도 빨리 한 친구들이 있고, 뭐 늦게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빨리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 늦게 했는데 잘 나오는 친구도 있고, 워낙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달라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향이 이렇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봤을 때 그 경향 내에 우리 아이가 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